네, 오늘은 27회 재무회계 27회 문제 2번의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는지 일단 바로 보면 X 2년도에 주당 순이익을 구하라고 했네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낯설었던 문제라고는 들었는데 주당 순이익이란 어떤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만큼 이익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이거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주당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거든요. 사실 의미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때 의미할 때 왜 이게 주당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주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도대체 이익률을 얼마를 갖다 주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 내가 500원을 줬는데 그럼 이 500원을 줬는데 너는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 라는 거를 공시하려고 하는 게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걸 빼게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지금 여기서 처음 고려하고 있거든요. 답을 한번 보면서 볼까요? 일단 이게 거래 내역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굳이 처음에 말씀드리냐면 내가 주식을 처음에 최초 발행할 때 투자를 했어요.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최초에 발행하면서 100주를 내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전입된 거예요. 그럼 이 자본 전입됐을 땐 내가 돈이 들어갔나요? 내 돈이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 돈은 사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당 500원짜리를 인수했어요. 물론 여기서 액면가 약간 다르겠지만 얼마를 인수했냐면 지금 5,000원이잖아요. 주당 5,000원이란 돈을 내가 투자를 했단 말이죠. 투자를 했는데 난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회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한 거예요. 내 돈이 더 들어갔나요?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고려할 때 주당 순이익의 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식 수 자체가 그냥 늘어난 거예요. 주식 수만 늘려서 고려하는 거예요. 최초 발행한 사람도 늘어났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수는 다 늘어났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에 투자한 거랑 지금 투자한 거랑 주식 수는 물론 달라졌지만 내가 투자한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무상증자가 됐을 땐 기초부터 바꿔요. 그러니까 답을 한번 보면서 보면 일단 기초 발행 주식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는 무상증자가 발행하기 전이에요. 기초 발행 주식 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전에 있는 걸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자본금이 주어졌죠. 그리고 액면 금액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수. 내가 이 회사가 처음 생길 때 발행한 주식수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내가 200주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취득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나누면 되겠고 주식수가 될 거고 여기 몇 주가 200주가 갖고 있다는 거. 이게 X 1년도 말이다. 그럼 내가 입장에서 봤을 때 X 2년도 초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수는 5,800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초가 이제 잡힌 거예요. 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주식수를 늘려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2월 1일 날 보통주를 발행했대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그냥 난 가만히 갖고 있던 거예요. 내 주식을 내가 투자한 금액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기초랑 2월 1일이 됐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변했나요? 기초에 갖고 있던 사람이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도 그냥 보통주 200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된 경우에는 그냥 다 앞으로까지 가요. 기중에 2월 1일 날 무상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식수를 이때부터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초에부터 그 주식이 있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5,800주에다가 이게 지금 월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5,800에다가 600을 더하는 거예요. 무상증자 한 주식수를. 그게 12월 달 동안 그랬다. 주식수.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어떻죠? 내가 돈을 주고 투자했어요. 근데 다시 회사가 돈을 주고 사온 거죠,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증자랑 다르게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 기초랑 달라졌잖아요.
내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회수했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회수했겠죠. 그런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해 주려고 여기는 이게 발생한 시점 3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10월 10개월 동안 고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 주식에 만약에 자기 주식이 취득했다고 하니까 주식수에서 빼준 거죠.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도 발행 주식수에서 빼줬듯이 여기서 빼준 거고 다시 자기 주식을 재발행했대요. 그럼 다시 자기 주식 그러니까 주식수를 늘리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6월 달인 거죠. 7월 1일이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고려를 해서 월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평균 주식수를 구하는 거예요. 월할 기준에. 여기 지금 보면 월수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평균 주식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 주당순이익이라는 거는 당기순이익을 몇 주로 나눌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해서 주당순이익이 보통 나와요. 근데 물론 자기 주식 갖고 있는데도 간혹 있으니까 자기 주식이 있으면 그렇게 시점별로 고려해 줘야 되고 무상증자는 기초부터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27회의 문제 2번의 2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